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7도 등 12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정읍 27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더 올라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몰래 반입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전국의 원전에 재반입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0억 원을 들여 5년 안에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지만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반환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까지 관련 기술을 개발해 2023년까지 해당 원전에 반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죠. 그쪽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법적인 무슨 제약사항이 없거든요. 원전이 있는 지역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과 부산 기장군 등 전국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조만간 이 사안을 안건으로 삼아 공동 대처할 예정입니다. 안건으로 올라갈 겁니다. 영광 의장님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토의를 할 겁니다. 공동 대처를 해나갈 겁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반환될 경우 전라북도를 거쳐 전남 한빛 원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접 지역인 고창군은 내용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전라북도 역시 취재진이 대책을 문의한 뒤에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원자로에서 타고 난 뒤의 핵폐기물로 사람이 0.02초만 피폭돼도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사용 후 핵연료. 전라북도는 물론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폐업한 수영장, 그것도 건물 지하 한 층이 온통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히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건물. 지하로 내려갔더니 계단부터 온통 물바다입니다. 본래 이곳은 수영장이었습니다. 약 석 달 전에 폐장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 입구는 물론이고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절반 가까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취가 심합니다. 물은 성인 남성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영업 중 사용하다 버리고 간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고 진열대로 보이는 건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천장에 전기 개선이 보입니다. 물과 불과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선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지하층 상황이 이렇다면 전체 시설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수영장 입구를 막고 있는 건 허리춤 남짓을 가르는 테이프. 지키는 사람도 잠금 장치도 없습니다. 애들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수영까지는 못 봤었어요. 근데 물이 샌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관심 있을까 했으니까. 당장 발밑 지하에서 물이 차는 걸 알았지만 그야말로 남일이었습니다. 수영장은 폐업한 뒤 관리 주체가 사라지며 물이 가득한 채로 방치된 겁니다. 해당 구청은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도 없어서 힘들어. 그런 상황들까지는 다 파악을 하기 힘들죠. 안전불감증에 무관심까지 더해지며 동네 문 닫은 수영장은 썩은 물과 함께 사고 위험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의 도시계획 기준이 엄격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이 기준을 완화해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 다양한 업종의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입니다.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등 기반 시설의 입주는 불가능했습니다. 새만금 도시계획 기준에 산업시설과 연구센터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제한은 새만금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된 새만금 도시계획 기준이 마련돼 지난 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지에서 첨단 산업체뿐만 아니라 도소매업과 운수업, 서비스업 등 80여 업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50%로 완화해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새만금 박물관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지자체도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 그 부분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새만금 사업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예전보다 다양한 업종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50년간 3, 4년에 한 차례씩 찍어온 전주의 항공사진을 모두 전산화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에 하늘에서 찍은 전주시청 일대입니다. 지금은 옮겨간 전주역과 전라선 철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80년대 들어 전주역과 철길은 시청과 기린 대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시청과 기린대로 주변으로는 고층 건물들이 속속 세워졌습니다. 논밭과 농촌마을만 있던 서부 신시가지, 지금은 주요 관공서와 상업용 고층 건물이 빽빽히 들어선 최대 중심지가 됐습니다. 만성동과 장동 지역은 혁신도시 만성지구 개발로 황방산과 기지제 정도만 남긴 채 신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복동 일대는 산업단지로 변모하면서 탄소산업 등 전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끄는 곳이 됐습니다. 이 같은 도시개발에 전주청과 삼천 안쪽에 한정됐던 전주시가지는 50년 사이에 사방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전주시가 1966년부터 3, 4년 단위로 찍어 필름으로만 보관해오던 항공사진을 모두 전산화했습니다. 과거 자료를 근거로 전통성을 이어가며 미래 발전적인 도시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전시회를 열어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초부터는 전산화한 항공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남원시가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뱀사골에 무료 쌀독을 설치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2017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의 각오가 다부집니다.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태권도 성지인 무주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남원시가 한 해 30만 명 이상 오는 뱀사골 피서객들을 위해서 산내 면사무소에 흥부 쌀독을 설치해 무상으로 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만큼의 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후덕한 이심과 정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완주군이 전주, 군산과 함께 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완주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코레일 관광개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등과 협약을 맺고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열차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상품이 운영되면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노동계와 소상공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지 18년 만에 정부가 주도한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등에도 참석해서 노동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청이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 단체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릴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수익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전북의 16군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해마다 지역에 환원하는 자금이 매출액의 0.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의 조사 결과 16군데 대형 유통점은 2015년 매출이 1조 1,000억 원에 이르지만 지역에 환원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그쳐 매출 대비 0.04%에 머물렀습니다. 이들 유통점은 지난해 535명의 전북 도민들을 고용했지만 이 가운데 44%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이 말뿐이라며 전라북도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